이제 밤의 이름을 가진 고양이 시작할게요. 고요한 새벽, 도시의 골목 어딘가. 한 마리 고양이가 조용히 달빛을 따라 걷는다. 오늘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러 간다. 안녕하세요. 이 밤의 어딘가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건네고 있는 한 마리 고양이입니다. 제 이름은 유아. 낮에는 고양이로, 밤에는 사람으로 살아가요. 이유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저 그렇게 태어난 존재 같아요. 사람들은 말하죠. 고양이는 자유로워서 좋겠다. 하지만 저는 그 자유 속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사람의 마음을 헤매요. 어쩌면 이 세상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귀가 하나쯤 더 필요했던 건 아닐까요? 그래서일까요? 저는 매일 밤 이 도시의 흩어진 마음의 소리들을 아주 가만히 듣고 있어요. 소리 없는 외침, 숨겨진 후회, 말로 다 하지 못한 고백들. 그 모든 것들은 낮의 소음 속에 파묻히지만 밤이 되면 슬며시 얼굴을 드러내요. 그리고 저는 그 말들을 조용히 받아 적듯 마음에 새겨둡니다. 괜찮아. 너는 잘하고 있어. 지금 이 순간에도 너는 살아있어. 제가 전할 수 있는 말은 많지 않지만 어쩌면 말보다 더 진한 건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것일지도 몰라요. 이제 그 첫 번째 밤이 시작돼요. 편의점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던 새벽 2시의 이야기입니다. 에피소드 1. 편의점 청년 정윤의 새벽. 지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편의점 앞 얼음처럼 깔린 바닥을 걷다. 나는 조용히 문을 열었어요. 딩동 소리 하나가 새벽 공기를 찢었고 그 안에 한 청년이 앉아 있었죠. 팔짱을 낀 채 컵라면을 바라보는 눈. 그 눈 속엔 질문이 있었어요.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는 걸까? 그의 이름은 정윤. 20대 중반 대학교를 자퇴했고 가족과도 멀어졌고 하고 싶은 일도 찾지 못한 채 하루를 겨우 붙들고 있는 청년이었어요. 그냥 사는 게 피곤해요. 그는 말했어요. 남들보다 뒤처졌단 느낌? 나만 멈춘 것 같은 기분. 그래서 밤엔 잠도 안 와요. 그 말에 나는 뜨거운 우유를 그에게 건넸어요. 따뜻함은 말보다 빠르게 마음을 녹이니까요. 정윤 씨, 사람이 뒤처졌다고 느낄 때는 사실 잠시 멈추고 쉬어야 할 때예요. 계속 달리면 부러지니까. 그는 나를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근데 다들 잘 나가요. 유튜브도 하고 취업도 하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생각만 자꾸 나요. 나는 조용히 컵라면 김을 바라봤어요. 정윤 씨, 김이 오를 땐 뜨겁고 흐릿하지만 그 안에 면발은 분명히 익고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속도랑 진짜 익어가는 속도는 다를 수 있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처음이에요. 누가 이런 식으로 말해준 건. 그날 밤 그는 말없이 컵라면을 다 먹었고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꺼냈어요. 사실 음악을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나 같은 애가 해도 되나 싶었죠.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해야 해요.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이 만든 음악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정윤은 눈을 감고 조금 긴 숨을 내쉬었어요. 고양이 씨 이름이 뭐예요? 유아요. 밤의 이야기를 듣는 고양이 사람. 정윤은 웃었어요. 아주 작고 따뜻한 웃음. 그날 이후 그는 작곡 어플을 깔았대요. 작은 멜로디 하나, 짧은 후렴 하나. 매일 써 내려가고 있다고 해요. 때때로 누군가의 괜찮다는 한마디가 어떤 이의 인생을 조금씩 앞으로 걸어가게 만든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저 또한 알았죠.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건 그 사람의 무게를 대신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무게를 잠시 내려놓을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이라는 걸요.
멈춘다고 뒤처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보다 느린 속도로 숨을 고를 뿐이에요. 내 삶의 리듬은 결국 나만이 정할 수 있는 거니까요. 에피소드 2. 이 늙은 화가 은호의 창문. 지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아주 오래된 집에서 시작돼요. 햇살은 잘 들지 않는 북향의 집. 창문 유리는 흐릿했고 벽지엔 시간의 얼룩이 선명했죠. 그 집에 은호라는 이름의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젊은 시절엔 이름을 날렸던 화가였지만 지금은 잊힌 이름이었죠. 요즘 애들은 그림보다 휴대폰 화면을 더 오래 보지. 그는 웃지도 않고 말했어요. 그 말엔 가벼운 농담이 아닌 자신이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체념이 묻어 있었죠. 벽 한쪽엔 아직도 수백 개의 물감이 줄지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손엔 붓이 들려있지 않았죠. 붓은 먼지가 쌓인 유리잔에 꽂혀 있었어요. 그림은요, 그릴 이유가 사라지면 색도 사라져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그 이유를 잊으신 건 아닐까요? 그는 제 쪽을 보며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죠. 처음엔 그 사람을 위해 그렸어요. 내 그림 앞에서 오래 서 있던 그 눈동자 하나 때문에. 그는 사랑을 잃고 그림도 잃은 셈이었어요. 그 말에 저는 벽에 걸린 오래된 그림 하나를 가리켰어요. 햇살이 비추지 않는 그 자리에 묻힌 채 사라져가던 색 하나. 이 그림은요, 빛이 없었지만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는 조용히 일어나 붓을 잡았어요. 붓끝은 오래 쉬어 굳어 있었지만 그의 손은 기억하고 있었죠. 작은 선 하나, 부드러운 붓놀림 하나. 그리고 그는 말했어요. 이상하네요. 이 손끝이 아직 사람의 체온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날 밤 은호는 다시 그림을 그렸어요. 누구도 보지 않을지 몰라도 그는 알았죠. 그리는 동안 나는 살아있었구나. 창문 하나가 조용히 열렸고 그 안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빛이 다시 그림을 비추기 시작했죠. 우리가 잊고 지낸 이유와 감정은 언젠가 다시 손끝에서 되살아납니다. 살아있다는 건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그리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에피소드 3. 유모차를 끄는 엄마의 밤. 지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날 밤 나는 공원 한쪽 벤치 위에서 달빛을 쬐고 있었어요. 잔잔한 바람과 함께 유모차를 끄는 여인의 발걸음이 느껴졌죠. 그녀의 이름은 세진. 30 즈음의 엄마. 아직 어린 딸을 키우며 매일 밤 산책을 나와요. 밤에는 아이가 잘 자요. 그리고 저도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어요. 세진 씨는 말했어요. 낮에는 너무 많은 일이 쏟아져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다고요. 하루 종일 엄마라고 불리니까. 진짜 내 이름이 뭔지 가끔 잊어요. 그 말에 나는 조용히 묻습니다. 세진 씨는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싶으세요? 그녀는 처음엔 웃더니 곧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냥 세진아라고. 누군가가 불러주면 좋겠어요. 엄마 말고 아내 말고 그냥 나. 그날 밤 나는 그녀의 유모차 옆에 앉아 그녀의 하루를 가만히 들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이유식을 만들고 낮에는 집안일, 저녁엔 남편을 챙기고 밤에는 아이를 재운 뒤 몰래 울었다는 이야기까지. 가끔은 나도 좀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누구보다도 내 마음을.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생각했어요. 이 도시에 살아가는 수많은 세진들은 누군가의 엄마로만, 누군가의 아내로만 존재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그래서 나는 작은 쪽지 하나를 그녀의 유모차에 남겼어요. 세진아, 오늘도 잘했어. 너는 누군가의 전부이기 전에 그저 너 자신이란 걸 잊지 마. 그녀는 돌아서며 유모차를 끌었고 잠든 아이를 품에 안으며 살짝 웃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어깨가 아주 조금 가벼워졌다는 걸 나는 느낄 수 있었어요. 세상은 엄마라는 이름만 기억하지만 누군가에게 불려야 할 당신의 이름은 지금도 여전히 그 안에 살아있어요.
진짜 나를 안아주는 말 한마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씩 회복됩니다. 에피소드 4 첫사랑을 기다리는 할머니. 지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날 밤 나는 단지 앞 벤치에서 조용히 흘러가는 바람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곳에 앉아있던 사람은 흰 머리를 단정히 묶은 한 할머니였어요. 그녀의 손엔 오래된 엽서 한 장이 들려 있었죠. 이건 50년 전에 받은 편지예요. 그 사람 군대 가기 전에 쓴 마지막 편지. 그녀의 이름은 옥분 할머니. 아직 결혼하지 않은 채 단 한 사람만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오신 분이에요. 처음엔 매일 기다렸죠. 근데 소식이 없었어요. 전쟁이 끝났는데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눈빛은 매일을 기다려온 사람의 것이었어요. 그래도 매년 그날엔 이 벤치에서 하루를 보냈어요. 혹시라도 돌아올까 봐. 그 말을 듣고 나는 조용히 옆에 앉았어요. 옥분 씨는요? 지금도 그를 사랑하시나요?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랑이란 게 꼭 만져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마음에 남은 감정 하나, 그게 평생을 버티게 하더라고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기다림이 시간을 지나 신념이 되는 걸 보았어요. 다음날 그 벤치에는 꽃 한 송이와 짧은 메모가 남겨져 있었어요. 보고 싶어요. 그대가 있어 오늘도 웃습니다. 그녀는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매년 봄 같은 벤치에 앉아 조용히 그 사람을 마중 나왔던 거예요. 어떤 기다림은 시간에 묻히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애착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이름의 신념입니다. 에피소드 5 오박수 없는 무대에서 춤추는 무용수. 지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날 밤 도심 끝의 문화센터 건물 안에서 나는 무릎을 꿇고 앉아있던 소녀를 만났어요. 그녀의 이름은 다윤. 한때 무대 위에서 박수를 받았던 발레리나. 지금은 작은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밤마다 혼자 연습실에 남아 춤을 춰요. 사실 요즘은 무대가 그립지도 않아요. 그냥 이 몸이 기억하는 걸 버리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연습복은 헤어졌고 발등엔 익은 굳은 살이 선명했어요. 누구도 보지 않아도 그냥 추고 있어요. 내가 나였던 시간을 붙잡고 싶어서요. 그 말에 나는 조용히 앉아 물었어요. 지금 춤추는 이유는 무대를 향한 그리움 때문인가요? 다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이젠 그냥 춤이 없으면 내가 아닌 것 같아서요. 박수도 조명도 필요 없어요. 이게 나니까. 그녀는 음악도 없이 자신만의 리듬으로 돌아섰고 거울 앞에서 천천히 돌기 시작했어요. 한 발, 두 발, 붕 뜬 몸이 잠시 공중에 머물고 다시 조용히 착지했을 때 나는 깨달았어요. 그녀는 지금 무대보다 더 깊은 곳에서 자신과 대화하고 있다는 걸요. 무대는 사라져도 나는 여기 있어요. 그날 밤 나는 그녀에게 박수를 보냈어요. 소리 없는 박수. 마음으로 전하는 존중.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이 밤이 내가 나로 남을 수 있는 마지막 시간 같아요. 박수 없는 무대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자신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이 없을 때 비로소 진짜 나의 움직임이 피어나는 법이니까요. 에피소드 6 말 못하는 아이의 이야기. 지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날 밤 작은 병원 근처 놀이터에서 나는 한 아이를 만났어요. 윤후라는 이름을 가진 그 아이는 6살이지만 아직 말을 하지 않아요. 의사들은 발달 지연이라 했고 어른들은 왜 말을 못하냐며 속삭였죠. 하지만 윤후는 말 대신 눈으로 대화를 하더군요.
모래를 조심스럽게 쌓고 나를 보며 작은 돌을 건넸을 때 나는 알 수 있었어요. 그 아이는 세상을 느끼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걸요. 윤후야, 지금 내 마음은 어떤 모양이야? 그 질문에 윤후는 조용히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크고 부드럽고 이어진 원, 끊어지지 않는 선. 그 안엔 2개의 돌이 있었죠. 나와 윤후였어요. 너무 잘 들려. 아무 말이 없는데도.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말 없는 대화가 얼마나 깊은지를 배웠어요. 윤후의 엄마는 말했어요. 사실 무서웠어요. 이 아이가 평생 말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지만 요즘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윤후는요, 다른 언어를 쓰는 것뿐이에요. 눈빛, 손짓, 숨결로 자기 마음을 전하는 법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 말에 나는 마음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후는 말하지 않아도 그 누구보다 많은 이야기를 내게 들려줬어요. 진심은 꼭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조용한 시선과 따뜻한 손끝에도 세상에서 가장 깊은 언어가 담겨 있으니까요. 에피소드 7별을 보던 그 아이의 밤. 지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빌라 옥상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한 소년을 만났어요. 그 아이는 지훈. 별을 좋아하지만 어른들은 그런 걸 왜 보냐고 말했대요. 그냥 하늘을 보면요, 내가 작아서 편해져요. 지훈은 조용히 말했어요. 학교에선 말수가 적고 집에선 부모님의 다툼이 일상이래요. 별은요,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나랑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마음에 콕 박혔어요. 무서워요. 내가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까 봐요. 나는 말없이 옆에 앉아 지훈이 만든 별자리 노트를 들여다봤어요. 낙서처럼 그려진 점과 선들. 그 안에 담긴 건 누군가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었죠. 지훈아, 너는 누군가의 별이 될 수도 있어. 그날 밤 나는 그 아이에게 망원경 대신 달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밤 네가 바라보는 그 별도 어쩌면 너를 보고 있을지도 몰라. 지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이후 옥상엔 작은 반짝이 별들이 하나씩 붙기 시작했어요. 그 별들엔 지훈은 존재해. 나는 여기에 있어. 내 마음도 우주만큼 커. 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그 아이는 여전히 조용하지만 더 이상 외롭진 않을 거예요. 세상은 넓고 나는 작지만 작은 존재도 밤하늘 속 하나의 별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은 그 자체로 우주와 닮아 있어요. 에피소드 8 유아의 고백 고양이가 된 이유, 그리고 삶의 철학. 지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내 이야기예요. 수많은 밤, 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들으러 다녔어요. 어느 날은 편의점 청년의 외로움이었고, 어느 날은 유모차를 끄는 엄마의 지친 발걸음이었죠. 그리고 나는 늘 묻고 있었어요. 왜 나는 고양이로 태어난 걸까? 처음엔 저주처럼 느껴졌어요. 낮에는 말하지 못하고 밤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야만 했던 나. 하지만 많은 밤을 지나며 나는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 모습은 벌이 아니라 선물이었단걸요. 고양이의 조용한 걸음으로 다가가 사람들의 아픔을 들을 수 있었고, 사람의 마음으로는 감히 묻지 못할 이야기들을 고양이의 눈으로는 조용히 바라볼 수 있었어요. 나는 물었습니다. 진심이란 뭘까?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건 뭘까? 그리고 알게 됐죠. 말보다 더 깊은 건 들어주는 태도라는 걸요. 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단지 조금 더 천천히 걷고 조금 더 조용히 귀를 기울이는 존재일 뿐이죠. 내가 고양이로 태어난 이유는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 조용한 존재 하나쯤은 필요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제 나의 기록도 조용히 책갈피를 덮을 시간이에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은 끝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여정 속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진심으로 들어준 시간은 결국 나 자신을 이해하는 가장 고요한 순간이 됩니다. 오늘 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유아는 다시 고양이의 모습으로 골목을 걷습니다. 어쩌면 당신 곁에도 조용히 당신의 마음을 들어줄 고양이 한 마리가 다녀갔을지도 몰라요. 이 시리즈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에 다다랐습니다. 밤을 지나 마음을 만났던 시간. 오늘은 그 여운을 조용히 정리하는 짧은 에필로그를 전해드릴게요. 그럼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에필로그. 밤을 건너 마음으로. 밤은 수많은 고백으로 채워져 있어요. 누군가는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누군가는 들려주고 싶었던 진심을 달빛에 실어내게 건넸어요. 나는 그저 조용히 귀를 기울였을 뿐인데 그 조용함 속에서 사람들은 가장 진한 속마음을 꺼내놓았죠. 고양이의 발걸음은 가볍지만 그 무게는 늘 마음으로 남았어요. 때로는 슬펐고 때로는 따뜻했고 무엇보다 진짜였어요. 이제 밤이 물러가고 있어요. 햇살이 도시를 다시 밝히고 나는 다시 고양이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다시 낮이 오면 나는 조용히 사라질 거예요. 하지만 그 밤의 이야기들은 여전히 당신 마음 어딘가에 살며시 남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떠올릴 때 당신도 누군가의 이야기에 조용히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 마음을 받아주는 단 한 명이 있다면 그 밤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오늘 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양이 유아는 내일도 누군가의 마음을 조용히 듣기 위해 다시 골목을 걷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당신의 마음을 들어줄 누군가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따뜻하게 만나길 바랄게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숨뭉치를 응원하는 좋아요와 구독 살며시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밤의 이름을 가진 고양이 마음을 듣는 채널 숨뭉치였습니다.